안녕하세요. 저는 35년째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태수입니다. 올해로 환갑을 넘긴 저 역시 이제는 건강이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건강식 챙겨 먹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좋다는 채소도 먹었는데 속이 더 불편하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맞습니다. 사실 60세를 넘기면 이제부터는 모든 채소가 건강에 좋다는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잘못 먹으면 술보다 더 해로운 채소도 있고요. 반대로 나이 들수록 몸을 살려주는 채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에는 피해야 할 위험한 채소 3가지, 그리고 노후 건강을 지켜주는 기특한 채소 5가지까지 의학적 근거와 실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아주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실제로요, 지난달 제 진료실을 찾은 68세 김순자 어르신, 채소만 잘 골라 드셨을 뿐인데 3개월 만에 혈압, 혈당이 정상 범위로 회복됐고요. 만성 소화 불량도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다들 묻는답니다. 도대체 뭐 드시고 그렇게 얼굴빛이 달라졌냐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채소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지는 경험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드리자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요, 이런 시니어 건강 핵심 정보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나 자신을 위한 투자이자 자녀들에게도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60세 넘으면 피해야 할 채소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60세 이후 절대 주의해야 할 채소, 바로 생양파입니다. 양파가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시죠? 혈액순환을 돕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생으로 먹었을 때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위 점막이 약해지고 췌장의 효소 분비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생양파처럼 자극이 강한 채소를 자주 먹게 되면 속이 쓰리고 더부룩해지고 오히려 만성위염, 소화불량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72세 이모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고지혈증이 걱정돼서 매일 생양파를 반 개씩 샐러드에 넣어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자 속쓰림, 트림, 구토감까지 생기고 결국 병원에 오셨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는 만성 위축성 위염, 양파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의 위장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섭취 방법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60세 이후라면 양파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볶거나 삶거나 기름에 가볍게 조리하면 매운맛이 줄고 위장의 부담도 확 줄어듭니다. 이렇게 익힌 양파는 오히려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이 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60세 이후에는 생양파를 피하고 익힌 양파로 대체하자.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양파의 장점은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술보다 더 해로운 채소, 바로 말씀드릴 거. 두 번째, 60세 이후 되도록 피해야 할 채소, 바로 생부추입니다. 부추는 기운을 푹 돋는 채소로 유명하죠. 특히 예로부터 남성에게 좋은 음식, 원기 회복에 좋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부추는 매운맛과 강한 향을 가진 온성 채소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성질이 있어 평소 손발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60세 이후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혈압, 심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겐 이 강한 자극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방세동,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이 생부추를 과도하게 먹을 경우 체내 열감 상승과 혈압 급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심방세동으로 약을 드시던 66세 남자 환자분이 갑자기 두통과 어지럼증, 얼굴 붉어짐을 호소하며 내원하셨어요. 병원에서 혈압을 재보니 180이 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날 삼겹살에 생부추 겉절이를 2접시 넘게 드셨더라고요. 결국 혈압이 급상승하며 심장 리듬도 불안정해졌고 응급처치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자, 그럼 부추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첫째, 부추는 익히면 자극이 훨씬 줄어듭니다. 국이나 전, 볶음으로 드시면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다면 생으로는 되도록 피하고 일주일에 1에서 2회 정도 소량만 조리해서 섭취하는 정도로 제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나쁘다기보다 내 몸 상태와 나이에 맞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술보다 위험한 채소. 이 채소는 특히 여성 어르신들이 건강식으로 자주 드시는데요. 오히려 빈혈과 장기 손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바로 시금치입니다.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좋다, 몸에 좋다고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 말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시금치가 건강에 독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 그럴까요? 첫째, 시금치에는 수산염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이 수산염은 체내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시금치를 자주 먹게 되면 몸속에 수산이 쌓이고 결석이 생겨 극심한 옆구리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빈혈에 좋다고 시금치만 의존하는 경우 오히려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성 철분은 흡수율이 낮고 수산염은 철분과 결합해서 흡수를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64세 여성 어르신 한 분이 매일 아침 시금치 나물을 꼭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피곤하고 어지럽고 손발이 차다는 증상을 호소하셨어요. 검사 결과는 철분 부족, 즉 빈혈이었습니다. 문제는 시금치를 먹은 게 아니라 다른 단백질이나 철분 공급 없이 시금치만 먹었던 것이죠. 그럼 시금치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첫째, 시금치는 반드시 데쳐서 수산 성분을 줄인 다음 드세요.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수산염의 80% 이상이 제거됩니다. 둘째, 단백질이나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드세요. 계란, 두부, 귤, 파프리카 같은 식품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셋째, 신장결석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시금치는 몸에 좋은 채소지만 60세 이후에는 섭취 방법을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술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채소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반대로 60세 이후 오히려 몸을 살리는 기특한 채소 5가지. 이 채소들만 잘 챙겨 드셔도 면역력, 혈관 건강, 장 기능까지 모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배추입니다. 아니, 배추요? 배추는 김장할 때나 먹는 건데 무슨 특별한 효능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배추는요, 60세 이후 건강에 정말 필수적인 기능을 가진 채소입니다. 첫째, 배추는 수분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장 운동이 느려지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배추를 자주 드시면 장 운동을 자극해서 자연스럽게 배변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배추 속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대장암, 위암 예방에 좋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셋째, 배추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즉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채소라는 말입니다. 소금기 많은 반찬을 자주 드시는 어르신들께는 꼭 필요한 성분이죠.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 65세 이정의 어르신은 만성 변비와 혈압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셨는데요. 배추를 활용한 배추 된장국, 배추쌈, 배추볶음 같은 음식을 일주일에 4, 5회 정도 꾸준히 드시게 했습니다. 2달쯤 지나자 변비는 거의 사라졌고 혈압도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째, 생배추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게 소화에 더 좋고 부드럽습니다. 된장국, 배추전, 배추찜 형태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둘째, 김치로 드실 경우에는 짜지 않게 저염으로 담그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춧가루는 적당히 줄이고 식초나 레몬즙을 살짝 넣으면 염분을 줄이면서도 맛은 살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배추는 장이 약한 어르신, 혈압 걱정 있는 분, 변비로 고생 중인 분에게 가장 실속 있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채소는 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60대 이후 필수 채소입니다.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눈에 좋다는 이야기죠. 그 말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실제 의학적으로도 당근은 노화로 약해진 눈 건강을 지켜주는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며 망막 세포를 보호하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자주 나타나는 황반변성, 안구건조증, 야맹증 같은 눈 질환은 비타민 A가 부족할 때 더욱 쉽게 악화됩니다. 당근은 이걸 막아주는 아주 든든한 채소인 셈이죠. 그뿐만 아니라 당근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루테올린, 비타민C, 폴리페놀 성분도 들어 있어서 염증 완화, 면역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평소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밤에 운전할 때 시야가 흐릿해진다는 70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께 당근을 활용한 샐러드, 당근 스틱, 당근즙을 하루에 한 번씩 드시도록 권유했어요. 2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 눈에 띄게 안구 건조감이 줄고 무엇보다 밤에 운전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시력 자체가 좋아진 건 아니지만 눈의 피로와 기능 저하가 완화된 겁니다. 그럼 당근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첫째,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당근을 볶거나 오일 드레싱을 뿌려 먹는 방식이 흡수율을 높이는 데 훨씬 좋습니다. 둘째, 생으로 먹을 땐 너무 많이는 드시지 마세요. 생당근은 섬유질이 많아서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당근즙을 만들 땐 사과, 오렌지와 함께 섞어 마시면 맛도 좋고 비타민C 흡수도 좋아집니다. 정리하자면 당근은 눈 건강, 면역력, 염증 완화까지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노후 채소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채소는 노후에 가장 많이 생기는 질환, 관절염과 뼈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채소입니다. 60세 이후 관절이 뻣뻣하고 자주 아프시다면 지금 꼭 들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세 번째, 60세 이후 꼭 챙겨야 할 건강 채소,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나 해독에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브로콜리는 노후 건강, 그 중에서도 관절과 뼈 건강을 지켜주는데 아주 뛰어난 채소입니다. 먼저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설포라판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허리 통증 등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엔 관절이 자주 붓거나 욱신거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함을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이 만성적인 관절 염증을 줄이는 데 브로콜리가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와 칼슘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골다공증 예방, 뼈 밀도 유지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 폐경 이후 뼈가 약해지면서 쉽게 골절되곤 하죠.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뼈 손실을 늦추고 낙상 시 손상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릴까? 67세 여성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 골밀도 검사에서 중등도 골감소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약물 복용과 함께 제가 권해드린 게 일주일에 3, 4회 브로콜리 반 송이 섭취였습니다. 익혀서 드시는 걸 좋아하셔서 브로콜리찜, 달걀 프라이 곁들인 브로콜리 볶음, 샐러드로 자주 드셨고요. 6개월 뒤 다시 검사했을 때 골밀도 수치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브로콜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병원 갈 일이 줄었어요. 그럼 브로콜리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첫째,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끓는 물에 1분만 데쳐도 영양소는 그대로 살아있고 식감은 부드럽게 변해 위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비타민 K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참기름 한 방울, 올리브유 살짝만 넣어도 효과가 더 좋아져요. 셋째,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익히면 설포라판 성분이 파괴되므로 짧게 데치거나 전자레인지에 1, 2분 정도만 돌려 드시는 걸 권합니다. 정리하자면 브로콜리는 관절염 완화, 골다공증 예방, 항염 작용까지 가능한 노후 건강에 정말 실속 있는 채소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채소는 장 건강과 체내 독소 배출 그리고 기억력 유지에도 영향을 주는 채소입니다. 특히 변비나 배에 가스 차는 분들이라면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60세 이후 노후 건강을 지켜주는 채소,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기적의 채소라고 불릴 만큼 노년기 건강에 꼭 필요한 효능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양배추는 위장을 보호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U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건 위 점막을 재생시키고 위염이나 위궤양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60세 넘어가면서 속 쓰림, 더부룩함, 소화불량 자주 겪으시죠? 이럴 때 공복에 양배추를 익혀서 소량씩 자주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위장 기능이 점점 회복됩니다. 둘째,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을 청소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장 기능이 약해지면 변비, 가스참, 독소 축적 같은 문제로 연결되기 쉬운데 양배추는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돕고 장내 유익균 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셋째, 양배추에는 콜린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건 뇌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 하나로 기억력 유지,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 73세 남성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최근 기억력이 자꾸 흐려지고 소화불량 때문에 식사를 꺼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게 아침 공복에 삶은 양배추 몇 조각이었습니다. 1, 2주가 지나자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고 무엇보다 식사량이 늘면서 컨디션이 회복됐습니다. 나중엔 본인이 직접 양배추즙을 갈아 드시면서 요즘 머리가 덜 멍하고 덜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럼 양배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첫째, 공복에 드시면 위 점막 보호 효과가 더 큽니다. 단, 생양배추는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꼭 살짝 쪄서 드세요. 둘째, 양배추즙으로 만들어 하루 한 컵씩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시중에 파는 제품은 첨가물이 들어간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집에서 직접 갈아 마시거나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세요. 셋째, 위염이나 소화장애가 있는 분은 고춧가루나 자극적인 양념 없이 조리한 형태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양배추는 속 편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장이 케어 채소입니다. 게다가 기억력과 인지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똑똑한 채소이기도 하죠. 이제 마지막 5번째 채소입니다.
이 채소는 혈관과 간, 피부까지 모두 챙겨주는 진짜 만능 채소로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60세 이후 노후 건강을 든든히 지켜주는 채소. 바로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향이 강하고 약초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 속엔 간 해독, 혈관 청소, 이뇨작용, 항산화 효과까지 진짜 만능 채소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효능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간 기능 개선입니다. 미나리는 옛날부터 숙취 해소 음식으로도 유명했죠. 그 이유는 미나리에 들어있는 클로로필과 아피제닌 성분이 간에서 독소를 분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이런 약들이 간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나리를 식단에 자주 넣으면 간 해독 작용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 청소 작용입니다. 미나리는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낮추는 칼륨과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피부와 부종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나 얼굴이 자주 붓는 분들이 많죠. 미나리는 이뇨작용이 뛰어나 체내에 쌓인 노폐물과 수분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며 같은 이유로 피부 트러블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69세 여성 환자분이신데요. 피부가 자주 붉어지고 아침마다 다리 붓기가 심해서 걷기가 불편할 정도였어요. 이분께 미나리 나물, 미나리 된장국, 미나리전 등을 일주일에 3, 4회 정도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붓기는 물론이고 수면 질도 좋아졌고 피부톤도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얼굴빛이 확 달라졌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대요. 그럼 미나리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첫째, 반드시 흐르는 물에 잘 씻고 데쳐서 드세요. 미나리는 잎 사이에 흙이 많아 꼭 깨끗이 세척해 주셔야 하고 살짝 데쳐서 드시면 소화 흡수에 훨씬 유리합니다. 둘째, 국이나 나물, 전으로 조리해서 꾸준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항산화 성분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셋째,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이뇨작용이 강할 수 있으니 섭취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정리하자면 미나리는 간 건강, 혈관 청소, 피부 붓기, 해독 기능까지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노후 필수 채소입니다. 이렇게 5가지 노후 건강을 살려주는 채소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 피해야 할 채소 3가지. 첫째, 생양파 위 점막 자극, 소화장애 유발. 둘째, 생부추 혈압, 심장 질환자에게는 강한 자극. 셋째, 시금치 수산 성분으로 신장 결석, 철분 흡수 방해. 건강을 지켜주는 채소 5가지. 첫째, 배추 변비, 고혈압, 면역력의 효과. 둘째, 당근 눈 건강 항산화, 면역력 강화. 셋째, 브로콜리 관절염, 골다공증 예방. 넷째, 양배추 위장 보호, 장 건강, 기억력 유지. 다섯째, 미나리간 해독, 혈관 청소, 부종 개선. 이 채소들만 잘 구분해도 우리 몸은 훨씬 덜 지치고 덜 아프고 더 건강한 방향으로 회복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그 채소 매일 먹었는데 조심해야겠네. 저 채소는 꼭 챙겨봐야겠다. 생각 드셨다면 지금 당장 식단에 한 가지라도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채소를 즐겨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 보시고 바꿔보고 싶은 식습관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고 직접 댓글 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앞으로도 제가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태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정확하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